어, 낭만 임장 부동산 신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신년회는 사전에 이제 그 신년회 공지 공유된 것처럼 지금 보시면 오늘 수익권 상권 서울 아파트 이곳 주목해보자 33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과거 흐름 체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묻고 답하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상권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24년 부동산 전망과 과거 흐름 체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형 상권 투자 관련해서 우리 한번 이제 1월 초에 한번 경기도 상권 지역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부엠님이 여러 지역에 표시를 해놓고 올해 이제 목표 잡은 게 시리즈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수원 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부엠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델리방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 뵀지만 부엠이고요. 올해 멘토님이 1월 초에 저희 단톡방에 한번 다 경기도 상권들을 올려주셨잖아요. 올려주시면서 이 경기도에 있는 상권들은 요걸로 끝이다 라고 말해주셨고, 이 상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서울에 있는 상권들을 카피한, 유명한 상권들을 카피했기 때문에 이 상권들의 임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나중에 상권들을 살 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8개 상권들을 하나하나 올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권을 지금 먼저 처음 시작으로 일단 생활상권과 유흥 먹자 상권으로 한번 크게 구분을 해봤어요. 생활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주거세대 쪽에 있는 상권들로 상가수는 적은데 주거세대는 되게 많아서 학원, 병원, 뭐 식음, 미용, 빵집 같은 것들이 있는 상권이고, 유흥과 먹자 상권은 교통이 편리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큰 업무지구나 대학교 같은 곳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그래서 식당이나 고깃집, 술집, 노래방 같은 곳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상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게 된 첫 지역은 영통구 메탄동입니다. 왜 메탄동을 골랐냐면, 제가 잠시 살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 보시면 대부분 다 역이 있는데요. 이 메탄동 같은 경우는 역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 지하철역이 들어옴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를 함께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메탄동을 첫 시작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메탄동 상권은 여기에 대해서 멘토님이 처음 톡방에 말해주셨던 거는 원촌주공 아파트에서 삼선 정자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되게 다른 분위기의 상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크게 네 가지 곳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첫 번째 부분은 원촌동에 있는데 이 아주대에서 정문에서 아주대 삼거리로 가는 길에 있는 상권이고, 그리고 아주대 대로변, 삼거리 대로변에 있는 상권,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탄동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아주대 삼거리로 가는 동네 상권, 그리고 네 번째는 메탄동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근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상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요 위에 있는 세 군데는 북측 상권이라고 하고 맨 아래쪽 4번은 남측 상권이라고 할게요. 상권들의 용도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보통 한 4층에서 한 5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은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좀 건폐율을 낮게 하면은 그럼 한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을 좀 많이 채우면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뭐 3층에서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 1번부터 4번까지 상권에 있는 건물들이 이미 거의 다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꽉꽉 채워서 이미 지어진 상태더라고요. 북측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는데요. 주거 호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우리 모두 다 이미 아실 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별 돼 있는 곳은 동탄 인덕원선이 앞으로 개통할 예정인 곳입니다. 아주대 입구역이란 이름으로 생길 예정이에요. 동탄 인덕원선은 짧게 부르면 인동선이라고들 불리는데요. 2026년에 착공 예정이고 개통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늦춰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9년 말에 개통될 예정이에요. 인동선의 특징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데요. 지금 일반이 시간당 50km고 급행이 시간당 65.3km예요. 근데 보통 서울 지하철이 시간당 30km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9호선 같은 경우도 급행이 시간당 40km라서 이것들보다 뭐 보통 평균 속도 대비 한 2배 정도 빠른 굉장히 빠른 지하철이에요. 인동선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아주대 입구역에서 4호선으로 갈 수 있는 인덕원, 그리고 신분당선이 앞으로 생길 예정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그리고 또 삼성전자 나노시티 역으로도 바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요지, 뭐 사당이나 서울역, 아니면 판교, 강남역 이런 곳들과의 좀 거리가 좀 더 좁혀지고요. 그리고 아직 생기려면 한참 멀긴 했지만 GTX-C, GTX-C가 생기게 되면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에는 되게 교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에 나와 있는 속도 같은 걸로 좀 인동선이 있지 않은 현재와 그리고 인동선이 생기게 난 후 각 요지들과의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소요 시간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역 같은 경우는 1시간 21분이었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강남역도 1시간에서 44분, 삼성전자 나노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51분인데 17분으로 엄청 단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급행이 아니라 일반선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급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동선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하나하나 어떤 모양새인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북측 상권 1번은 아주대에서 아주대 삼거리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상권이고요. 이거는 지금 유동인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이 상권 쪽이 가장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서측보다는 동측이 유동인구가 낮은 편인데 동측에는 원촌주공 아파트는 이거 하나가 있는데 서측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유동인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들을 이제 이쪽 위쪽을 바로 아주대 앞, 그리고 여기를 메인 도로, 여기를 이면 도로로 지칭을 하면서 지금 어떤 모양새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대 바로 앞은 아무래도 그냥 학교 바로 앞이고 출구가 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1층에 약국이나 뭐 의료기기 소매점, 카페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2층부터는 거의 그냥 뭐 홍보관 등으로나 쓰이고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도로였고요.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3층에서 4층 정도의 건물들이 있는데 임차 구성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1층은 카페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식당이 있고 2층은 미용실이나 식당, 그리고 3층은 노래방이나 PC방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이라서 헬스장이나 술집 같은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이쪽에는 이 메인 거리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술집 같은 것들은 다 거의 바로 메인 도로 한 블럭 뒤인 이면 골목길에 있었어요. 거기에도 3층 정도의 건물들이 있는데 지하나 1층에는 다 식당이나 술집으로 차 있었고 2층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술집인 경우도 있고 주거인 경우도 있고 3층은 다 주거용이고 여기가 아주대 정문이고 여기가 아주대 삼거리인데 아주대랑 가까운 요쪽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나 아니면 아주대 삼거리랑 가까운 요 노란색 칠해진 곳 요쪽은 좀 활성화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곳은 별로 막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쪽이 약간 경사가 졌거든요. 그래서 아주대 입구 정문에서 삼거리까지 가는데 약간 삼거리 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명 골목길이 1블럭 뒤라고 했는데 아예 딱 한 블럭만 더 건너가면은 그냥 거의 뭐 상권은 없고 거의 다 주거용이에요. 아마도 아주대 학생들이나 뭐 임직원들이 사는 원룸들이 있는 곳일 것 같은데 다 빌라에 별로 상권은 없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 북측 상권 1의 주요 주된 수요자가 누굴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버스를 타고 아주대 출근하거나 뭐 통학하거나 그런 학생들이나 임직원들 그리고 또 인근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분들이 버스를 타러 이동하면서 이쪽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버스 그림이 있는 곳들이 주요 서울의 요지들 아니면 수원의 요지들로 가는 버스들이 서는 정류장들인데요. 요 버스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 이 주공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요 버스들을 타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성경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주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서 이쪽 상권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를 한 번 더 해봤더니 아파트는 약 한 3,300세대 정도가 이쪽을 이용을 할 것 같고 다세대 다가구 한 1,400세대 정도 그리고 아주대 교직원과 학생들 다 합해서 한 15,000명 정도가 이 상권을 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 아래쪽에 아주대 입구역, 인동선이 완공이 될 나중에 2029년쯤에 개통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북측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여기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이 상권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역이 생기게 되면 이 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 동선이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버스 정류장이 요쪽에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에서 지금은 요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주대 입구역이 생기면 메인 거리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도 있고,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을 건데요. 먼저 감소하는 요인으로는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메인 거리를 지나지 않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출구가 생길 수 있는 곳들부터 아파트역까지 최단 거리를 표시해 놓은 곳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버스 정류장을 안 타도 되니까 이 가운데 메인 거리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수요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아주대 임직원분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고 바로 학교 안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입구역이 생기게 되면 그 입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좀 더 메인 거리를 이용하러 내려가면서 이 메인 거리를 이용하는 수요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진 않죠. 아까 이 북측 상권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예정지들이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파트 세대수가 한 1,400세대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세대수가 다 요쪽에 있다 보니 이 증가한 세대수들이 인동선이 완공되고 나면은 인동선을 이용하러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서 아주 삼거리 상권을 이용하지 굳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임대료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좀 확신이 서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아주대 정문부터 삼거리까지에 나와 있는 임대료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 있는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은 건물 내에 좀 층이 달라서 평당 임대료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흰색인 것들은 그냥 각자 뭐 별개의 건물에 있는 것들이고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요 메인 거리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14만 6천 원 정도였고요. 메인 거리 2층 이상은 한 평당 5만 원 정도, 그리고 이면 한 블록 뒤에 있는 곳들은 1층이 평당 9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1층 대비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한 30% 정도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을 30%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유동인구 기준으로 일평균 한 4,600명 정도가 돌아다니는 그런 거리였어요. 오, 워키토키님 이거 엄청 싼 건가요?
그리고 현재 또 매물들, 아예 물건 자체의 가격도 보고 싶었는데, 네이버에 매물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5년 내 거래 내역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쪽은 뭐 임차가 잘 나가서 그런지 별로 매물을 안 놓아서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아주대 삼거리에 있는 상권인데요. 위치는 딱 그 위쪽에 아주대, 이쪽에 힐스테이트, 그 사이에 있는 아주대 삼거리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는데요. 수원의 모든 버스가 다니는 8차선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거주자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상권이래요. 그래서 유동인구 수를 보시면 여기도 여전히 파란색으로 4,200명 이상 일평균 이동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있는 건물들은 되게 재밌을 정도로 다 임차 구성이 거의 똑같았는데요. 1층은 약국과 소매점, 2층부터 5층까지는 병원, 그 6층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들이 있었어요. 필라테스 학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도 현재 매물 임대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꽤나 비싼 편이었습니다. 어떤 곳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평당 임대료가 30만 원이었고, 그리고 35만 원인 것도 있고. 근데 이쪽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 게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1층에 평당 18만 원, 뭐 15만 원 그런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을 때 이 1층 같은 경우는 21만 원, 2층은 5만 7천 원, 3층과 5층은 3만 9천 원. 확실히 여기 1층이 엄청 위층보다 많이 비싼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도 역시 네이버상 매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거래된 것들은 있었는데요. 이게 연도는 거의 1년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평당가가 엄청 차이가 나서 어떤 게 적정한 보통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가장 먼저 거래된 거는 여기 우측 아래에 있는 2020년 11월 5일 건데요. 가장 먼저라고 한 거는 5년 내 중에 먼저입니다. 이건 빌딩이 거래된 거였고 80평짜리 건물인데 43억에 거래가 돼서 토지 한 평당은 한 5,4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 한 평당은 1,900만 원 정도였고요. 2022년에 거래된 거는 2층에 있는 거였는데 평당 1,460만 원, 건물 한 평당 1,46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가장 근래에 거래된 21년에 거래된 1층은 16평인데 18억, 무려 평당 1억 900만 원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권은 현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아주대 삼거리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생활 상권인데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여기 있고 바로 앞에 구매탄 시장이 있어요. 구매탄 시장은 농수산물, 뭐 해산물 반찬 되게 다양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활성화된 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세 번째 상권 같은 경우는 다 3층에서 4층 정도 건물인데 1층에는 반찬 가게나 식당, 판매점, 부동산 등이 있고 2층에는 학원, 병원, 교회, 운동시설 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권의 가운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 근처 아니면 아주 앞주제 삼거리 근처의 상가가 훨씬 활성화돼 있었어요. 아, 그리고 멘토님이 매번 지역 가면은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는 곳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물어보시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게 이런 각인정사 같은 곳과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꽃김님. 맞아요. 염소탕 가게들이 있어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그 메인도로 이면에 있는 곳인데 이쪽은 1층에 다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곳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북측 상권 3에 그럼 주된 수요자는 현재로서 어디일까 봤을 때 주변에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힐스테이트와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다가구 빌라 단지 사람들만 여기를 지금은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옆쪽에, 요쪽과 요쪽에 주요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성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나 뭐 삼성 2차 주공 4단지 이런 데서는 굳이 이쪽으로 나올 이유가 없고 그냥 다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딱 유동인구에서도 보이는데요. 이 버스가 있는 데 쪽은 되게 파란색이죠. 근데 지금 이쪽 앞으로 나가는 길은 아까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상권이었는데 유동인구가 지금 1860명 이하라고 합니다. 딱 그냥 지금 현대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인동선이 완공이 되면 주변 아파트에서도 좀 더 인동선을 완공하려고 이동 동선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인동선이 완공되면 어떻게 바뀔지 또 아까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힐스테이트에선 당연히 그 상권 3을 지나서 걸어서 이동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메탄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도에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삥 둘러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사실 여기 사이에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도보로 12분, 이 파란 길로 가면 도보 22분. 여기론 절대 안 걸어가겠죠? 네, 하지만 이 빨간색으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걸어서 또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역을 이용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2단지 아파트 이쪽에서는 찍어봤을 때 버스로 12분, 걸어서 15분이라서 굳이 걸어서 가진 않고 버스 이동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아파트에서도 버스로 가면은 더 가깝기 때문에 버스 이동을 더 선호할 것 같고 다만 이쪽 사이 앞으로 또 우성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는 걸었을 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도 이제 재건축 예정인데 이쪽의 아파트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탄주공 4단지와 우성을 더했을 때는 한 1,400세대 정도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요고요. 여기 생겼을 때. 게다가 이 메탄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영통 2구역에 묶여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완료되면 2,000세대가 증가할 텐데 이들 중에 한 반 정도만 앞으로 이쪽 길을 이용한다고 해도 도합 한 2,400세대 정도가 상권 3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쪽 3번 상권에 임대료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거리는 1층에 13만 원 정도, 메인 거리 2층 이상에 3만 4천 원. 그리고 이면 거리는 뭐 1층이 동선에 따라 8만 원도 있고 13만 원도 있었는데, 어, 어, 유동인구가 낮은 거 대비 임대료가 막 아까 봤던 아주대 삼거리랑 아주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아주대 앞에 있는 학교 상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야 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유동인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요쪽 힐스테이트 앞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면서 필수적인 것들, 뭐 반찬, 아니면 야채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서 유동인구 수가 적더라도 한 명당 구매하는 게 좀 더 높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좀 다른 데 대비 1층인데 임대료가 많이 낮은 곳인데요. 한번 이런 곳들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어요. 어이구,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건물이 코너에 있는 건데 요 구석에 있는 물건이라서 그래서 임대료가 낮은 거였어요. 진짜 딱 메인 거리인지 아니면 옆인지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부동산에서 아예 잘못 기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냥 우측 아래에 있는 이쪽 벤티 매장인데 면적도 잘못 쓰고 주소도 잘못 쓰고 그냥 다 잘못 쓰셨다고 해서 조금 놀랬습니다. 지금 여기 쪽에는 매물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나대지인데 평당 1,9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4층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매매가가 35억 그리고 평당 4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아, 맞아요. 그럴까요? 전화했더니 오시면은 좀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임대료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평당 임대료 단가를 활용을 해서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요 건물이거든요. 1층에 미용실 하나, 밀키트집 하나, 통닭구이집 하나 있고 2층은 다 학원, 위는 주거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평당가 13만 원으로 보고 2층은 3만 4천 원, 3층, 4층은 평당가 3만 원 정도로 해서 추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 수익률이
3.22%밖에 안 돼요. 아무리 미래 임대료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글쎄요. 경기도에 살 때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비싸게 나와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권은 수원시청역과 삼성전자 사이에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플라자 상가예요. 어이구 빨리 해야겠네. 여기는 되게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이, 떤 분들은 여기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삼성전자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일을 해봤을 때, 전자 사람들은 거의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다들 그냥 회사에서 이미 밥을 맛있게 주기 때문에 그냥 다 회사 안에서 먹고, 아마 이쪽 상권은 보통 다 주변 아파트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용을 한다면 좀 유흥적인 성격들도 있는 상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쪽은 그것보다는 아파트의 수요에 맞는 상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았고요. 지금 20개 내외의 5층에서 9층짜리 플라자 상가들이 있고요. 좀 아파트 접한 바깥쪽 상권이랑 안쪽 상권이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이 바깥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바로 접해 있어서 다 생활 상권밖에 없어요. 뭐 카페, 빵집, 병원, 학원, 독서실 이런 것들만 있는데 아파트와 접하지 않은 안쪽은 그런 생활 상권도 있지만 식당, 술집, 아니면 노래방, 아니면 안마방 이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흥과 먹자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쪽의 임대료를 봤을 때는 여기는 1층이 평당 18만 원, 2층이 6만 3천 원, 3층, 4층이 4만 원, 5층이 3만 5천 원인데 사실 유동인구가 3,70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주대 삼거리보다 낮은데 평당 임대료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임대료가 높은 게 보이는 게 되게 네이버 부동산에 렌트프리 아니면 무건리 이런 곳이 엄청 많았어요. 그 심지어 어떤 곳은 렌트프리 6개월 가능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꾸준한 수요는 예상되지만 임대료가 단기 좀 높은 상태인 것 같으니 임대료가 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매물들의 가격도 좀 더 낮아져야지 살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긴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보통 대부분 다 수익률이 한 4.5% 정도 됐었고요. 신기하게 구석에 있는데 2.8%인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조금 수익률이 낮아서 여기도 놀랐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임대료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져야지 적절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총 정리입니다. 이제 각 곳들의 이 평당 임대료 평균들의 리스트고, 그리고 각 곳의 유동인구 수를 지금 기록을 해놔 봤는데요. 저는 앞으로 여기 중에서는 3번과 4번을 좀 계속 트래킹해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았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생기면서 어떻게 수요 이동이 변하는지 보면서 트래킹하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조금 떨어지고 매매가도 좀 떨어지는지 보다가 매매가와 임대료가 적절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사는 것도 여기는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조금 이제 그 부엠님이 이제 조사하신 거는 18개 지역을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첫 스타트로 한번 이제 끊어 본 거고요. 이제 추가적인 지역들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상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